교재 182쪽에 양갈로 3번의 허가 요건. 자, 우리가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 뜻이에요. 위항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으는 자는 줄칩니다.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해당 대지 소유권 확보하는 것이 허가받는 요건이다 이 뜻이에요.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해서 박스에 6가지 해당할 때는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해 줍니다. 1번에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자, 이럴 때는 사용권만 확보하면 허가 내주겠다 이 뜻이에요. 다만 분양 목적랑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분양 목적 공동주택은 반드시 소유권 확보해야 돼요. 2번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등 문제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자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일 때도 소유권 확보하자는 허가해 주는데, 자, 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죠. 자, 우리는 소형 빌라가 있다. 자, 10세대짜리. 여기 있는 갑은 반대를 하고, 자, 여기 을은 어디 사는지 몰라요. 자, 나머지 8세대는 다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반대자 한 명이라도 있어도 이거 철거해서 새로 못 지었어요. 지금 이제 이 규정 때문에 80% 이상 공자 동의하고 지분합계도 80% 이상이 되면은, 자, 이럴 때 이거 철거시켜서 이거 재건축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즉 복합 건축을 합니다. 이럴 때 주택법을 준용해서 대지 소유등의 권리관계를 증명했을 때는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해 줍니다. 4번에 건축하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대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할 것을 확인했다. 자, 국공유지 관리청이 국공유지를 건축주에게 곧 이거 팔 거다 아니면 양도할 거다 이렇게 확인만 해줘도 허가 내주겠다 이 뜻이죠. 5번에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의가 있었음을 정리했다. 이때 결의는 4분의 3 이상 결의입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확보하는 것도 허가해 준다 이 뜻이에요. 6번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재건축을 위하여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정리했다. 이때 결의는 5분의 4 이상 결의예요. 자, 이런 결의가 있었으면 정리했을 때는 소유권 확보하자도 허가해 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밑에 3번에 매도 청구라고 해가 있죠. 자, 우리 여기에 이런 경우에 80% 이상 공유자 동의 받았어요. 여기 반대자 갑은 반대했죠.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디 사는지 모른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자, 3번의 매도 청구 등의 1번 매도 청구. 허가권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등 또는 대지의 공자 중에, 자, 줄칩니다.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주물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칩니다. 이 경우 매도 청구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공유자와 상교리상 협의합니다. 그러면 각 같은 사람에게는 시가로 네 재산 내놔라라고 팔아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4번의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1번. 자,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전국으로 보표되는, 자, 줄칩니다. 2 이상 일간 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지났을 때에는 매도 청구 대상 되는 대지 건축물 대지로 봅니다.
그럼 을같이 어디 사는지 알 수 없을 때는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30일 지나면 을의 재산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번에 공탁, 건축주는 매도 청구 대상 줄칩니다. 공유 지분의 감정 평가액에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나면은 을의 재산에 대한 감정 평가액이 있죠. 법원에 공탁시켜놨고 이거 철거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옆 페이지 가면 5번에 사전승인 겁니다. 사전승인. 자, 이거는 시군지역에서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되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겁니다. 시장군수는 다음의 건축물을 도의 시군지역에 건축 허가할 경우에 줄칩니다. 미리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1번에 줄칩니다. 21층 이상 건축물 줄치고 2번에 연면적 10만 제곱 이상 건축물 줄치면 돼요. 자, 도시군지역에 21층 이상 건물 짓는다. 연면적 10만 제곱 이상 건축물 지을 때는 시장군수가 허가해요. 단 도지사가 뭐 해줘야 됩니까?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거기에도 옆에 갈로 안에 공장 창고가 2군데가 있죠. 그 공장 창고 갈로 동그라미에서 위에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장 창고에 해당될 때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장 군수 허가라고 쓰시면 돼요. 공장이나 창고는 21층 이상이 되는 연면 10만 점 이상 되더라도 도지사 승인 없이 시장 군수가 허가합니다. 자, 그렇게 메모하시고. 자, 이제 내려가서 4번에 자, 줄칩니다.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 거기에 줄치고 도지사 지정 공고하는 지역 안에 건축하는 줄칩니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점 이상 위락 숙박시설,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줄치면 돼요. 자, 그럼 위락이나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이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자, 도지사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건축할 때는 3층 이상이나 연면적 1000제곱 이상이 될 때 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요. 5번에 줄칩니다.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문환경 보상 거기 줄치시고 필요하다 인정해서 도지사 지정 공고하는 구역 내 건축하는 줄칩니다. 위락 숙박시설. 여 위락 숙박시설 줄치고 옆에 씁니다. 규모 불문이라고 썼어요. 자, 4번에도 위락 숙박시설이 있고 5번에도 위락 숙박시설이 있죠. 자, 4번에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할 때는 위락 숙박시설의 승인 대상이 되려면은 자, 3층 이상이나 1000점 이상이 돼야 되고 5번에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거환경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락 숙박시설은 규모 불문하고 도지사 승인 대상이 됩니다. 그 차이점을 시험에 물어봐요. 그렇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6번에 건축신고, 자, 줄칩니다. 신고일로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 X 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상실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하고 몇 년 내에 착공해야 됩니까? 1년 내에 착공해라 이 뜻입니다. 다만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 사유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에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신고함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자, 신고상 자, 건물이 박스 안에 방갈로 1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 방갈로 6번까지 되어 있죠. 자, 크게 그 6가지가 신고상 건축물입니다. 그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와요. 네. 자, 1번 보시면은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정축, 개축, 재축은 신고해야 합니다. 그 건물에 있어서 바닥 면적 85제곱미터 이내로 정축한다, 개축한다, 재축하면 신고합니다. 다만 3층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정축, 개축, 재축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여러분이 그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대로 보고 시험장에 가면은 다 틀립니다. 자, 1번은 이런 뜻이에요. 2층 이하 건물에서는
바닥 면적 합계가 자 85제곱미터 이내로 정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재축을 하면은 신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3층 이상일 때는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얼마 10분의 1 이내로 정축, 개축, 재축해야 신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은 청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1번은 2층 이하일 때는 바닥면 85제곱미터까지 정축, 개축, 재축하면 신고고 3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자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 정축, 개축, 재축해야 신고가 됩니다. 자 1번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2번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도시적 외적이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이고의 동그라미 3층 미만인 건축물 건축은 신고해라. 그래서 관리나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도시적 외적에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할 때 신고하면 된다 이 뜻인데 거기에는 이고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고라는 것은 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자 청수도 3층 미만 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했을 때 신고다. 자 그래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되고 3층 미만 돼야 돼요. 자 이 중에 한 가지라만 또 안 갖추면 신고가 아닙니다. 자 그런 뜻이고 3번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이 대수선이라고 해놨죠. 그 대수선이란 말에 동그라미에서 옆에다 걸어놨습니다. 정설, 해체, 수선, 변경의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8가지 대수선 있죠. 몽땅 다 신고다 이 뜻이에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서는 그 대수선은 정설, 해체, 수선, 변경의 8가지 모든 대수선이 다 신고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4번에 주요 고조부 해체 없는 등 다음의 대수선이라고 해놨죠. 자, 연면적이 이제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에서는 밑에 있는 1, 2, 3, 4, 5의 공통점이 다 수선이에요. 수선만 신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나 3층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다 씁니다. 자, 수선만 신고라고 쓰시면 돼요. 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나 3층 이상인 건축물 때는 거기 밑에 있는 5가지의 수선일 때만 신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5번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첫째,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도 신고. 둘째, 건축 높이를 3m 이하 범위 안에 정축하는 것도 신고. 표준 설계도서에 의해서 건축하는 건축물도 신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업지역, 도시적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유통위 안에서 산업단지 안에 건축하는 2층 이하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도 신고인데 이 공장이 신고가 되려면은 자 공업지역이나 도시적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고 청수는 2층 이하고 연면적 합계는 50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공장일 때만 신고다 그 뜻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6번에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게 한 읍면적이다. 읍면적에서는 갈로 떼놓으시고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나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제 회사, 종료배양시설, 하초 및 분재 등 온실 같은 경우 신고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읍면적에만 적용한 겁니다. 자, 이제 7번 공용건축물, 가설건축물 가서 1번 공용건축물 특례. 자, 공용건축물은 국가 자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입니다.
자, 1번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줄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하거나 가설 건축물 건축하거나 공작물 축조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허가권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돼요. 허가 안 받아요. 공룡건축물은. 협의한 경우 허가나 신고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다음 줄칩니다. 사용승인도 생략합니다. 공룡건축물은 사용승인도 받지 않아요. 자, 방갈로 이번에 구분지상권에 대한 건축허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대지의 지상, 지하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의 편의시설 등 대통이지 않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지로 보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런 뜻이요. 자, 우리가 여기에 시청 건물입니다. 자, 이 시청 건물에 여기에 여유 공간이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럴 때 여기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고 여기에다가 건물을 넣을 수 있도록 건축 허가를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공용 건축물의 여유 공간에다가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서 여기 허가받아 건물을 넣을 수 있는데, 자, 시험에서 뭐 묻느냐? 이 여유 공간에다가 구분 지상권 설정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를 물어봐요. 종류. 그래서 검 때 박스에 보시면은 주민의 편의시설 등 대통이지 않은 시설이란 다음 각호 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저기는 1종 건생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2종 건생도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없는 걸 주의해야 돼요. 갈로 안에 줄칩니다. 총포 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점, 안마시설소, 노래습장은 제의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런 시설은 여기에 시청에다 여유공간에 넣으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3번 문화집회시설에는 갈로안 줄칩니다. 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정해서 들어갑니다. 그 외에 어로시설, 고용용시설, 노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들어가는데 업무시설 중에는 오피스텔은 제외합니다. 그걸 밑줄 치시고. 자, 그렇게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양갈로 이번에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임시건축물이죠. 예, 잠시 있다가 한 3년 뒤에 철거해야 되는 임시건축물입니다. 이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때 허가받는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1번에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줄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거기 줄치고. 도시군계획시설이 뭡니까? 기반시설 중 규모 큰 시설이죠. 도로, 철도, 항만, 공원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 도시공객시설이나 예정지에다가 가설건축물 건축한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시도지사, 도지사, 시장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돼요. 2번 의무적 허가 조건. 특별자치시장, 특별시, 도지사, 시장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 건축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가 아니면 1항에 따라 허가를 해야 되는데 1번 국계법 64조에 위배되면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2번 줄칩니다. 4층 이상일 때도 허가하지 않아요. 그러면 줄치고 옆에다 씁니다. 3층 이하가 돼야 허가한다는 뜻이죠. 4층 이상은 허가 안 합니다. 3층 이하일 때 허가합니다. 3번 구조, 존치기간, 설치 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해서 대통령이지 않은 기준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르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갈로 1, 2, 3, 4가 있죠. 그 갈로 묶고 여기다 씁니다. 자, 허가 조건이라 썼어요. 허가 조건. 자, 1번에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 경광구설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곧 철거해야 되니까. 2번에 줄칩니다. 존치하는 3년 내일 것 줄치고. 자, 허가대상 가설건축도 존치하니 3년 내입니다. 3번에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설치 요하지 않아야 되고.
네 번째,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실 등으로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런 네 가지 조건 갖추면 허가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방갈로 3번에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라고 되어 있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자, 도시공개시설이나 예정지가 아니면 다 신고해요. 그래서 재목구나 흥행, 전람회, 공사형 가설 건축물 등 대통령이 제한 용도의 가설 건축물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이 제한은 줄칩니다. 존치기간 3년 내 거기 줄치고 로 하며 자 존치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수별 3년 범위에서 아래의 각 호의 신고사항 가설 건축물별로 조례 가정하는 횟수만큼 존치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5항 3호 공사용 가설 건축물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 기간으로 합니다. 설치 기준,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과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신고한 후 착공하는데 자 구체적으로 그 밑에 내려간 박스 안에 신고사항 가설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뭐 15가지 정도 소개되어 있죠. 모르입니다 이거. 예, 28회 때 나왔는데 다 틀렸어요. 자, 넘어갑시다. 양가로 4번, 방가로 3의 가설건축 존치한 연장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 가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가설건축물 존치한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줍니다. 존치한 만료일이 언제다, 연장 가능한지 여부 등 나아가서 존치한을 연장하려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구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과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허가 신청하거나 신고하는데 1번 줄칩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존치한 만료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해야 연장이 됩니다. 2번에 줄칩니다. 신고사항 가설 건축물은 존치한 만료 7일 전까지 신고해야 연장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5번에 공장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이 존치한 자동 연장. 이 자동 연장이라는 것은 나 이제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 없으면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다음의 모두 충족하는 가설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위의 규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과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존치한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가설 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한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자동 연장되는 건물은 박스안에 1번의 가에 공장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 공장이란 말이 동그란 자동 연장됩니다. 나의 농업, 업용, 고정식 온실의 가설 건축물, 단 갈로 안에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했죠. 거기 주의하시고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자 농업, 업용, 고정식 온실 가설 건축물은 자동 연장됩니다. 다의 도시공개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 예정지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도 자동 연장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방가로 6번에 협의는 볼 것 없고 8번 허가신고사항 변경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건축 절차에 가서 1번 허가신청이나 2번 건축복합민은 일괄협의에도 문제풀이 때 보세요. 3번에 건축허가 거부로 갑니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 한국 건축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둘러가고 건축의 심거적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1번에 줄칩니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줄칩니다. 자 위락시설,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용도인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 고려할 때 부적합하면 허가 거부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번에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 우려가 나는 때는 대통령이 제한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게 부적합하면 거부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지하층에 거실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면 거부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지하층이 한정하는 게 아니고 뭐 일부 공간을 해놨죠. 이 지하층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곳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거실 설치하는 게 부적합하면은 허가 거부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건축가 제한으로 갔습니다. 자, 건축물을 못 짓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건축가 제한이에요. 제한권자의 제한 목적,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 줄칩니다. 국토관리상 또는 주무부 장관이 국방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까지 줄친대요. 허가권자의 건축하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 제한, 자, 줄칩니다. 지역계획이나 도시공계획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의까지만 줄친대요. 건축하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 이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 제한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제한 내용이 지나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건축하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경우에는 토지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 다음 조치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줄쳐보시고, 제한기간 줄칩니다. 2년 내로 하되 제한기간 연장은 1회 안에서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몇 년 제한한다? 3년 제한하죠. 자, 밑에 줄 끝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강시장, 도지사는 건축허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경우 그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및 대상구역 위치, 면적, 구역 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줄칩니다.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지체 시일을 공고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고한다, 뭐 특별시장, 강시, 도지사 공고한다, 틀려요. 허가권자가 공개돼요. 5번에 건축허가 취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건축허가 취소를, 자, 갈로 떼주고 하여야 한다. 꼭 취소해라 이 뜻입니다. 1번 허가받은 날부터 2년에 통보를 하니 갈로 안에 산업직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신설, 정설, 업종명령 승인받은 공장은 3년입니다. 3년에 통보를 하니 이내에 줄칩니다.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 취소해야 돼요. 이번에 1호의 기간 내 공사 착수했으나 줄칩니다.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도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3번에 착공 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줄칩니다. 6개월 경과한 이후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대의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는 일단 6개월을 기다려줍니다.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착공 못할 것 같으면 반드시 취소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반드시 취소사의 그 세 가지예요. 6번의 건축허가 효과는 지금 보실 거 없고, 자, 7번도 마찬가지 건축공사 절차라고 되어 있죠. 설계, 착공신고 등등 다 문제풀이 되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번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안전영향평가 실시. 허가권자는 다음의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하기 전에 건축물 구조, 집안,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자, 그게 줄칩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자, 안전영향평가 기간에 의뢰 실시하여야 한다. 꼭 실시해라 이 뜻입니다. 자, 어떤 건물에 박스 안에 초고층 건축물 거기 밑줄. 이번에 다음 강목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건축물로서, 자, 연면적 줄치고 갈로 떼놓으시고 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과 16층 이상일 것. 자, 초고층 건축물도 당연히 안전영향 평가해야 되고, 또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도 안전영향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줄쳐보시고 양갈로 이하한 내용은 다 문제풀이 때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5번, 6번, 7번 다 문제풀이 때 보세요.
192쪽에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행정 등이라고 되어 있죠. 얘도 문제풀이 때 보세요. 자, 여기까지. 자,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문제는 268쪽에 자, 펴보세요. 3번 문제 찾았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 통지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기역의 국토의 계획 및 동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의 행위가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그 다음 이연의 산지관리법. 자, 산지관리법에 따른 도시적 간의 보전 산지에 대한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자, 보전 산지에서는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의제 처리되려면 도시적이 있어야 되죠. 도시적 아니니까 의제됩니다. 디귿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른 농림지역 간의 보전 산지에서 산지정 허가. 자, 보전 산지에서 산지정 허가가 받으려면은 이 보전 산지가 도시적 안에 있어야 되죠. 농림지에 있을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안 돼요. 예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기역과 니은과 리을해서 2번이 답이에요. 자, 교재는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181쪽 보세요. 181쪽에. 자, 181쪽에 보시면은 자, 양갈로 5번에 사전결정 효과라고 되어 있죠. 사전결정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받거나 신고, 협의한 것을 보는데 1번 국계법에 따른 개발의 허가받은 것으로 의지됩니다. 거기 기역이고 2번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 신고가 의제되는데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어느 지역만 해당합니까? 도시지역만 해당해요. 니은은 도시지역이라 했는데 디귿은 농림지역이라 했죠. 그래서 의제 처리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 의제되죠. 자, 그래서 이열은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농림지역 안에 있는 본산지는 산전용 허가 등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 니은, 이열이 답이다. 자, 4번 문제 보시고 4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규모 사전결정 통지 받은 경우에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의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의제됩니다. 니은의 하천법의 하천전용 허가 의제되고 디귿의 국토계획 및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이 허가 의제됩니다. 리얼의 도시적 외지역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 이건 의지될 수가 없죠. 보전산지는 어느 지역에 있어야 돼요? 도시지역에 있어야 돼요. 도시 외지역이라 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한 번이 다 돼요. 자, 교재는 181쪽 보세요. 자, 181쪽 양갈로변의 사전결정 효과 찾았습니까? 사전결정 통지받은 경우 다음에 허가받거나 신고, 협의한 것을 보는데 1번 국계법의 개발이 허가 의제됩니다. 거기 방금 문제에 자, 디귿이죠. 그 다음에 2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 신고 의제되는데 다만 보전산지일 경우 도시적만 해당한다 해놨죠. 이 보전산지가 도시에 있을 때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됩니다. 이것 때문에 리얼이 틀렸어요. 도시 외적에서는 의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시 요약집에 세 번째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의제됩니다. 거기 기역이고 네 번째 하천법에 따른 하천전용 허가 의제됩니다. 거기 리얼이다. 자, 그래서 여기는 시험 내면 결국은 답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적의 보전산지만 의제되죠. 그거 콕 집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만 밑줄 치라 했는데 또 다 치는가 모르겠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거기 8번 문제 있죠. 271. 거기서부터 다음 주에 합시다.
자, 그렇게 하시고 마칩니다.